지난 4월 28일 홍콩 컨벤션 센터. 세계적인 규모의 2006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가 개최됐다. 완구에서 문구 그리고 각종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선물용 제품들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의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 한국의 자석 전문 기업 마그넷 포유의 부스에 세계 바이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마그넷 포유는 자석을 소재로 각종 완구를 제작하는 종합 자석 완구 전문 기업이다. 마그넷 포유는 이번 박람회에 차세대 교육 완구, 구슬 자석을 세계 완구 시장에 선을 보여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다. Yes, it is a good idea to have this kind of products. Lego is interesting and this is very innovative too. And the best of this is that it has the guide for schools.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두바이. 한 해 600만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찾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서도 마그넷 포유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구슬 자석은 이미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They can increase their brain prettier because this construction mathematics they can make good ideas.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 완구가 세계 완구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유치원. 얼마 전부터 이 유치원은 마그넷 포유의 제품을 교재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이들은 구슬 자석을 이용해 각기 자신만의 구조물을 만든다. And it keeps them occupied for a long time, and they can play alone, they can play with a friend, they can play with a group. So there's a lot of learning going on while they're using their imagination and their discovery skills. 마그넷 포유의 구슬 자석과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입맛 까다롭다는 유럽의 소비자까지 매료시켰다. 우리가 개발한 자석교육 완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기획적이라면 레고보다 세계 시장에서 1등하는 것은 문제없다. 신소재 자석 하나로 세계 완구 시장의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그넷 포유. 2005년에는 세계 인류화 상품으로 선정. 2003년 500만 불 수출탑을 거머쥔 이래 전 세계 31개국에 수출되는 등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석 유통기업으로 출발, 지금은 전 세계 완구 시장에 자석 완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마그넷 포유. 자석 하나로 세계 교육 완구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그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께서는 세계 완구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60조 규모입니다. 이 중에 세계적인 브랜드 레고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두를 지키고 있는 레고와 경쟁을 해보겠다면서 세계 완구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한 젊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자석을 소재로 한 완구를 수출하고 있는 자석 완구 전문 기업, 바로 마그넷 포유입니다.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제품들이 바로 마그넷 포유에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실내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다트에서부터 또 교육용 완구로 사랑받고 있는 구슬 자석에 이르기까지 이들 제품에는 모두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자석 완구에 관한 한 세계 인류 기업임을 자부하고 있는 마그넷 포유. 이들의 출발은 편견을 깨는 아주 작은 발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마그넷 포유 본사. 바로 이것이 전 세계 31개국으로 다양한 자석 제품을 수출하는 마그넷 포유의 생산기지다. 본사 2층에 위치한 전시실엔 구슬 자석으로 제작한 크고 작은 구조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구슬 자석은 현재 마그넷 포유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력 상품이다. 전시실 한켠, 제작실에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작품들이 탄생되고 또 사라진다. 레고를 능가하는 교육완구 시장의 바이블로 남기 위해 윤봉수 사장의 손과 머리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인다. 레고가 연간 7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 아이디어와 창의력만 있다면 세계 시장에 도전해 볼 만하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자석유통기업으로 출발한 마그넷 포유는 1990년대 접어들어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맞는다. 당시 공급했던 자석용품은 주로 고무 자석으로 만든 단순 생활용품. 마그넷 포유는 국내의 고무 자석을 소개하면서 전단지와 판촉물의 고무 자석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위환 위기가 터진 것이다. 물건을 납품했던 대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지면서 그 여파로 마그넷 포유도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자신의 젊음을 바친 일터가 무너지는 걸 넋놓고 지켜볼 수는 없었다. 국내 시장이 침체돼 있다면 돌파구는 해외 시장이다. 윤봉석 사장은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어간 일본 사이트에서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다트를 발견했다. 다트 화살에 날카롭고 뾰족한 침을 보자 윤봉석 사장의 머리에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갔다. 곧장 시장조사차 일본으로 날아간 윤봉석 사장. 다트는 일본의 잡화점 어디를 서너 종 정도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이었다. 이는 다트의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드판과 다트핀으로 이루어진 이 단순한 놀이기구의 가격은 2,100엔,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윤봉석 사장은 이 다트가 기사회생의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다트는 5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유럽의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다. 지금까지 세계 다트 연맹에 가입된 국가의 수는 모두 42개국. 전 세계적으로 대략 7천만 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대중적인 스포츠였던 것이다. 다트는 미국이나 일본 어느 마트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다트는 해외에서는 인기 있는 레저 스포츠로 우리가 자석으로 안전한 다트를 만든다면 기존 다트와 차별화돼서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봉석 사장이 안전한 다트를 생각해낸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다트 핀의 뾰족한 침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이다.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아 이건 다트구나, 안전한 다트구나, 세계 최초의 다트구나, 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마그넷 포유의 직원들이 심기일전 다시 뭉쳤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다트 개발에 착수했다. 제품 개발의 핵심은 역시 자석. 화살 쪽에 뾰족한 침 대신 자석을 붙였고 이 자석이 붙을 수 있도록 다트보드의 소재 또한 철판을 선택했다. 윤봉석 사장은 물론이고 모든 직원 직위 고하를 떠나 오직 철판 다트 생산에 매달렸다. 다트보드의 경우 기존 다트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당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캐릭터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는 주 고객인 아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윤봉석 사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철판 다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다트가 개발됐다. 그러나 이 제품을 어떻게 해외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마침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던 상황. 윤봉석 사장은 해외 수출 창구인 국제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해외 진출 지원 자금으로 당시로선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마그넷 포유에겐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다. 보통 수출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우연히 당시 신문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자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고
해외 전시에 나가 우리 상품을 바이어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으로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았는데 저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1999년 4월 마그네 포유는 철판 다트를 들고 당당히 홍콩 땅을 밟았다. 홍콩의 상징인 컨벤션 센터에선 매년 4월과 10월 전 세계 3천여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선물용품전이 개최된다. 각종 문구류에서 펜시용품 그리고 완구에 이르기까지 매년 세계 각국의 수만 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새로운 선물용품을 찾아 이곳 박람회를 찾는다. 보통 이곳에서 바이어들과의 큰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각 기업의 판촉전 또한 치열했다. 마그네 포유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정식 전무를 영입 홍콩 박람회에 도전했다. 과연 이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철판 다트가 세계 완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도 1만여 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모든 매장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마그네 포유의 부수만은 썰렁했다. 몇몇 바이어들이 약간의 관심을 내비쳤을 뿐 실질적인 계약은 한 건도 못 이룬 상태였다. 결국 첫 도전은 참패로 끝났다.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실망 또한 컸던 뼈 아픈 경험이었다.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다트보드에 올인을 다 했었는데 바이어한테 외면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하늘이 노랗고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혁신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홍콩 박람회의 참패 소식을 전해들은 윤봉석 사장은 곧장 세계에서 가장 큰 완구 시장인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리곤 직접 맨투맨으로 바이어들을 만나는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Let's see what you have here. The color is not right. This is not what we talked about. I think you've made a lot of mistakes here, and I have a lot of deadlines, and my customers are very 바이어들의 eager. 반응은 싸늘했다. So I think you have to take this back and do something better. This is all wrong. This is no. 이 철판 다트가 미국 시장엔 전혀 맞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혹시나 해서 이번엔 미국 대형 완구 매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이곳에선 뭔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조심스레 물건을 꺼내 보이는 윤봉석 사장. No, this is not for us. No. No. Does it hang on the wall? 그러나 내용은 별반 다름없는 것이었다. 역시 미국인들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But sorry. 그렇게 퇴짜 맞기를 수십 차례. Okay. 기세등등하게 미국에 입성할 때의 자신감은 어느덧 사라지고 절망과 불안감만이 밀려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접어야만 하는 것일까? 마그네 포유가 야심차게 개발한 철판 다트는 세계 시장에 철저히 외면을 당했다.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세계 다트 시장 트렌드는 중화한 분위기에 전통 문양이 주류였는데 우리가 디자인 포커스를 잘못 맞췄던 거였습니다. 마그네 포유는 철판 다트의 첫 진출 실패를 계기로 시장 조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 박람회란 박람회는 빠짐없이 참가했다. 스테이셔너리 쇼는 각종 문구 관련 디자인 상품들을 전시하는 뉴욕의 대표적인 박람회다. 윤봉석 사장과 김정식 전무는 박람회를 시장 조사의 창구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다. 박람회에 전시된 각종 상품들의 디자인을 통해 세계 디자인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품 개발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Very nice. Fantastic. 마그네 포유는 캐릭터 디자인을 과감히 버리고 전통 코르크 문양이 들어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눈을 돌렸다. 다트의 매력은 유럽에서 탄생한 전통 스포츠라는 데 있다. 사람들은 그만큼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했던 것이다.
전통 다트의 고급스러움과 철판 다트의 안전성이 결합된다면 이번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제품 개발부 윤창석 부장의 주도하에 새로운 디자인의 다트 개발이 진행됐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첫 실패의 스디슨 고배를 마신 지 근 5개월여 만에 전혀 새로운 디자인의 철판 다트가 출시됐다. 그리고 이듬해 마그넷 포유는 신제품을 들고 다시 홍콩으로 날아갔다.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박람회의 성공 여부에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결과는 대성공. 첫날부터 세계 각국 바이어들의 문의와 샘플 주문 요청이 쇄도했다. 기대 이상의 반응에 김정식 전무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형 바이어와 무려 100만 달러라는 첫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이른다. 그 당시 그 바이어는 미국의 고급 샵에 납품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벤더였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100만 불어치 물건을 거래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바이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잘 만들어서 보내자. 공장은 IMF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직원 모두가 연일 야근을 감수해가며 첫 수출품 생산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선정 날짜를 본래 약속했던 날짜보다 한 달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모두가 직원 모두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윤봉수 사장의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의지가 벼랑 끝에 회사를 구한 것이다. 부도 위기의 작은 중소기업이 수출 전문 기업으로 당당히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달 후 바이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네, 여보세요? Hello, Michael. How are you? It's good? Ah, pretty good. Okay, what can I do 선적한 for you? 다트 보드가 모두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What kind of problem? What? 파보? 문제 파악을 위해 윤봉수 사장과 김정식 전무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다. 도대체 수출한 다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바이텔사는 주로 완구류를 미국 내에 유통하는 중견업체다. 마그넷 포유에겐 수출의 첫 물꼬를 터준 고마운 업체이기도 했다. The dart's not sticking to the board. Look at this. Look at this bubbling. How am I supposed to present that? Look at all the other things that we have here. Okay, look at this one here. Look at this. Looks like a dirty plate. 불량이 생긴 것은 다트 보드. 외피를 들춰보니 철판이 온통 녹물투성이었다. 바이어는 마그넷 포유 때문에 자신 또한 신용을 잃게 됐다며 무척이나 흥분돼 있었다. 어이없기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수도 없이 품질 검사를 했건만 도대체 미국까지 건너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홀로 어렵진 우리 다트를 보니까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이어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됐습니다. 일단 바이어에게 제품의 완벽한 시정을 약속하고 불량품을 모두 수거해서 돌아왔다. 당시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 해결의 중책은 제품 개발부의 윤창석 부장에게 맡겨졌다.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어에 대한 신뢰도 문제지만 미국의 첫 수출 상품인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차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량의 원인은 철판과 외피를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
철판 다트를 실은 배가 뜨거운 지역을 지나면서 녹아내린 접착제에 염분까지 더해져 철의 산화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불량이 생겨서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예, 이거를 이게 10이고 이게 1로 섞으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1, 이거 10으로 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열과 염분에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라. 윤창석 부장은 서로 다른 접착제를 배합하면 어떤 환경에도 쉽게 변하지 않은 접착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곧장 실험에 들어갔다. 우선 풀의 배합을 달리한 여러 종류의 접착제를 제작, 다양한 샘플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작된 여러 개의 샘플을 소금물에 넣어두고 이틀간 산화 과정을 지켜보는 실험이 반복됐다. 아까 정성으로 봤을 때는 소금물은 철판의 산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대부분의 철판이 소금물을 견디지 못하고 붉게 녹슬어 있었다. 적절한 풀 배합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런 실험을 수차례. 결국 윤창석 부장팀은 소금물에도 변화 없는 말끔한 철판을 발견했다. 드디어 온도 변화뿐 아니라 염분에도 강한 접착제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빨리 성공해야 돼. 일주일 밤낮 테스트에서 접착제를 찾아냈는데 회사 존폐와 관계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진짜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식 전무가 말끔한 제품을 들고 바이어를 다시 찾아갔다. Let's have a look here. 바이어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지 제품 구석구석을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는 눈치였다. We actually have a bullseye. I think we've done a hell of a job. 원망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다. We've got a good product to sell now. Okay. 마그네 포유는 발빠른 대처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첫 수출 당당히 성공한 것이다. 미국으로의 첫 진출을 발판으로 철판 다트의 인기는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디자인이 우수할 뿐 아니라 집안 어디에 둬도 안전하다는 이유가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다트는 미국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상품인데 기존 다트에 비해서 다트핀이 자석이라서 앉아있고 보드 디자인 역시 기존 다트류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한번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다트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미국 다트 시장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등장한 것이다. 텍스는 바이텔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바이어는 같은 제품이라면 저렴한 중국산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마그네 포유 측에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제 겨우 숨을 돌린 마그네 포유에겐 부도 선거만큼이나 큰 위기였다. 이 난국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정식 전무도 윤봉석 사장도 눈앞이 깜깜했다. 마그네 포유가 가격 논쟁으로 바이어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싼값의 중국 제품들이 무섭게 매장을 잠식해오기 시작했다. 회사로서는 큰 위기였다. 서둘러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과연 마그네 포유는 어떻게 중국 제품들의 저가 공세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마그네 포유는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박람회란 박람회는 모두 다 찾아다니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발한 발상 때문입니다. 기존의 날카로운 다트의 침을 이렇게
안전한 자석으로 바꾸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세계 다트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것이죠. 하지만 세계 완구 시장에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시작되면서 마그넷 4U는 IMF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윤봉석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고민하던 윤봉석 사장의 귀에 들려온 것은 다트핀이 보드에 부딪힐 때 나는 시끄러운 소리. 늘상 다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소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윤봉석 사장은 곧장 세계 최초의 다트 개발에 도전했다. 철판 다트의 안전성에 소음까지 제거한 대중적인 다트. 소음 없는 다트를 개발하라. 이 중책은 생산부 박종광 차장에게 맡겨졌다. 소음의 주범은 바로 철판 보드. 일단 박종광 차장은 철판 보드에 덧댈 수 있는 적합한 소재의 시트를 찾아 나섰다. 수많은 소재 중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합성 피혁. 합성 피혁은 소재가 부드러울 뿐 아니라 거의 변형이 없어 다트 시트로 적합해 보였다. 일단 박종광 차장팀은 실제 다트처럼 샘플을 만들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다트핀이 제대로 붙지 않는 것이다. 자력이 문제였다. 시트로 씌운 합성 피혁 때문에 다트핀과 보드 사이의 자력이 약해지면서 다트핀이 제대로 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고무 자석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고무 자석은 오히려 합성 피혁을 댄 것보다 다트핀이 더 힘을 쓰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자석의 원리에 있었다. 앵글 S룩이 계속 3, 4mm마다 바뀌기 때문에 다트핀 두 개를 봐서는 도저히 반발력대로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무 자석은 N극과 S극이 공존해서 어떤 곳은 다트핀이 붙고 어떤 곳은 밀어내고 했던 것이다. 그때 박종광 차장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고무와 철을 배합해 아예 고무철판을 제작했다. 고무철판은 겉은 고무의 질감을 가지면서 신기하게도 철의 성질을 갖고 있다. 때문에 다트를 할 때 소음은 훨씬 적으면서 철판 다트와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야말로 놀라운 발명이었다. 고무철판 다트의 개발로 수위 없는 다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고무철판 위에 역시 특수 제작한 얇은 융 소재의 천을 대고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반역을 인쇄했다. 마침내 고무처럼 유연하면서도 자성을 띤 다트가 완성됐다. 이것이 바로 마그넷 4U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융 다트였다. 이 정도 제품이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융다트니까 시장 사건 치감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수 2개월여 만에 샘플이 완성되자 이번엔 해외 영업 부직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그간 거래를 해오던 해외 바이어들에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석 융다트의 샘플을 발송, 제품 테스트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미국으로부터 고대했던 팩스가 도착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보낸 융다트 대부분이 불량이라 테스트조차 필요 없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멀쩡한 다트가 왜 불량이라는 것일까? 다트를 아무리 뜯어봤지만 박종광 차장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기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반품되온 샘플을 몇 번이고 테스트해봤지만 다트핀도 제대로 붙고 불량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가 눈에 보이면 좋으련만 그야말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잘 되는데 아니 이게 왜 불량이 나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완벽하게 보냈는데 바이어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트집 잡는 줄 알았습니다. 박종광 차장은 집에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이어들이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알아내고 해결해야만 했다. 밤새도록 다트를 던지고 또 던졌다. 바로 그때 멀쩡히 잘 붙던 다트핀이 특정 부위에서 맥없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문제는 반역의 인쇄면에 있었다. 잉크의 물기에 따라 인쇄면의 두께가 달라지면서 어떤 곳은 자석이 잘 붙고 어떤 곳은 잘 붙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박종광 차장은 인쇄면의 두께가 일정하게 칠 수 있도록 생산 방식을 개선했다. 생산팀이 융다트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디자인실에선 오로지 융다트만을 위한 원통형의 포장재를 개발했다. 보통의 다트는 사각의 포장 박스에 담겨있다. 원통형의 포장재 개발은 융다트의 휴대성과 고급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마그네 포유의 차별화된 전략이기도 했다. 그렇게 2001년 7월 새로운 다트 개발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고무철판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융다트가 탄생했다. 융다트는 세상에서 오로지 마그네 포유만이 생산할 수 있는 특허받은 제품이다. 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품이 만들어졌구나. 이 정도 수준의 융다트라면 전 세계 다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해 10월 마그네 포유는 그들의 맨 처음 철판 다트를 세상에 내놓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세계 최초의 융다트를 세상에 선보였다. 융다트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 시작부터 뜨거웠다. 모두들 화살이 붙는 고무 보드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융다트는 휴대성과 안전성 그리고 소음 방지까지 기존 다트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 그야말로 완벽한 제품이었다. I think every our customer has it. They have it in the office and they play. And there's a mobile company in Russia, which is, I think it's first huge in Moscow and the second big in St. Petersburg. And they're the most wanted gift for New Year. It's the dartboard with their logo. So it's nice. 연신 융다트를 향한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다. 융다트는 디자인이나 품격에 있어서도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다트 매니아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지는 제품이었다. 마그네 포유는 그 자리에서 $100만 수출 계약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날로 주문이 쇄도하자
공장 시스템의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마그네 포유는 철판 다트에 이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루에 수천 개의 다트가 생산됐고 이들 중 95% 이상이 전 세계로 풀려나갔다. 명실상부한 수출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미국 뉴욕 중심가에 위치한 샤퍼 이미지. 이것은 미국 상류층이 선호하는 고급 생활용품 매장이다. 마그네 포유는 지난 2001년부터 이곳에 다양한 종류의 융다트를 공급해오고 있다. 미국 내 전국 지점망을 갖고 있는 고급 인테리어 샵인 G갤러리. 최고급이 아니면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이 고급 샵에서 마그네 포유의 제품을 만났다. 융다트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They're mostly younger customers, maybe boys in their 20s and 30s, and they buy it to put in their bedrooms and play a game. It sells very well around Christmas time, the holidays. 역시 고급 생활용품 매장인 디스커버리 채널 스토어까지 마그네 포유의 융다트는 미국에서 이미 고급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다. 고급 시장에 먼저 상품이 진출한다면 저가 시장 공략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융다트의 인기는 단지 미국의 얘기만은 아니다. 일본 긴자에 위치한 종합완구 매장인 하쿠인칸에서 역시 마그네 포유의 다트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융다트는 일본의 다트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以前は、針のダーツだけ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マグネットダーツが、入ってきてから小さなお子様でも安全に楽しめるようになったので非常にブームになりました。 일본의 최고급 생활용품 매장인 도쿄엔즈. 마그네 포유는 올해로 4년째 이곳에 융다트를 공급해오고 있다. 마그네 포유의 융다트는 이곳에서 당당히 세계 최고의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다트가 수출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1개국. 마그네 포유는 2003년 융다트의 성공으로 5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같은 해 대통령 표창 산업포장을 수운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초의 철판 자석 다트를 시작으로 개척 5년 만에 전 세계 다트 시장의 흐름을 바꾼 마그넷 포유.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유럽에 내로를 하는 완구업체들과 경쟁하며 세계 완구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것이 바로 융다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직 마그네 포유만이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런 융다트를 만난다면 바로 우리 중소기업 마그네 포유의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마그네 포유는 철판 다트나 융다트처럼 지금까지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자석에 관한 한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지식과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그네 포유는 바로 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그것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 완구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 윤봉석 사장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시장 조사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진출 기업에게 급변하는 시장을 파악하는 일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0년) 시장 조사를 위해 여느 때처럼 미국의 대형 완구점에 들른 윤봉석 사장. 그런데 그의 눈에 낯익은 제품 하나가 들어왔다. 이것은 유럽에서 출시한 구슬 자석 제품. 자력이 있는 막대와 구슬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드는 교육완구다. 마그네 포유는 이미 8년 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다. 1992년에 막대와 구슬을 이용한 자석 블럭을 개발했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이 안 맞아서 접었었는데 2000년에 시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이태리 스위스 구슬 자석 블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차했습니다. 융다트의 성공 이후 곧바로 구슬 자석 개발에 착수한 마그넷 포유. 우선 시장에 나와 있는 유럽 제품들을 구입해 제품 분석에 들어갔다. 구슬 자석은 레고 블럭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육반구다. 자력을 가진 막대와 구슬을 이용해 입체물에서 자동차까지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윤봉석 사장은 제품을 분석하다 구조물이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에 주목했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구조물 혹은 대형 구조물을 조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개선할 수만 있다면 세계 최고의 자석 교육 완구를 개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윤봉석 사장이 개발한 것은 바로 반고리가 달린 여러 가지 도형의 패널과 자석 퍼즐. 특히 자석 퍼즐은 유럽 제품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마그넷 포유의 또 하나의 발명품이었다. 자석 퍼즐은 도형의 각 모서리에 자석을 넣어 자유자재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윤봉석 사장은 신개념의 자석 퍼즐 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그 사이 디자인실에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막대와 구슬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열중했다. 막대의 색상은 아이들의 시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원색으로 결정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과 교육, 이 2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윤봉석 사장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석 막대와 자석 구슬,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의 자석 퍼즐이 하나 둘 완성되기 시작했다. 마그네 포유의 구슬 자석은 유럽의 제품들을 훨씬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 마지막 금품을 위해 자석 퍼즐을 받아든 윤봉석 사장. 그의 표정에 자신감이 떠올랐다. 막대와 구슬 그리고 패널로 이루어진 구성물들이 완성되자 이번엔 이 구성물들을 이용 가상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막대와 구슬 그리고 패널만 있어도 무한대로 창작이 가능하다. (1차) 평면적인 도형은 기본. 때에 따라 사람과 동물 등을 표현할 수도 있고 기존 제품에 비해 견고하기 때문에 탑쌓기 등의 대형 구조물을 완성할 수도 있다. 또한 특별히 고안된 바퀴를 이용하면 자동차의 운동 원리나
지구의 자전 같은 보다 심화된 과학적 사고까지도 가능하다. 마침내 연구 1년여 만에 구슬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마그넷 포유의 구슬자석은 상상하는 것은 뭐든 표현할 수 있는 만능 완구다. 구슬과 막대, 그리고 패널과 바퀴, 구보리 등 기본 구성물만 있으면 모든 사물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지구와 나비, 우주선은 물론 다양한 차량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립이 가능하고 자석이기 때문에 해체 또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영국의 SGS 안전도 테스트도 단번에 통과했다. 이것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자석 완구를 이제 제가 만들면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뿐이 아닌 이제 교육까지도 된다면은 세계 시장의 완구나 교육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구나. 더 창의적이고 더 교육적이라면 레고보다 세계 시장에서 1등하는 것은 문제 없다. 자석 퍼즐이 장난감으로만 남는다면 시장에 한계가 있다. 자석 완구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책무는 교육개발팀의 장소윤 대리가 맡았다. 마그넷 포유의 자석 완구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차례의 현장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구슬 자석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모형을 만들어 보자 라는 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순 모형에서는 어디서든지 단순 모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쉽게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 그 교육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에 자연스럽게 접목을 시키게 되었죠. 드디어 2004년 11월 최초의 구슬자석 교재가 시리즈로 출간됐다. 이로써 마그넷 포유는 세계 교육 완구 시장에 나갈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지난 4월 홍콩 마그넷유는 그들의 세 번째 대표작 구슬자석과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픈 2시간 만에 바이어들로 만원을 잃은 마그넷 포유의 부스. 신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유럽 제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과 풍부한 제품 구성이 제1차 경쟁력. 그 다음 내세운 경쟁력은 마그넷 포유가 그간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바이어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Lego is interesting and this is very innovative too. And the best of this is that it has the guide for schools.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견고함에 있어서도 마그넷 포유의 기술력을 따라올 제품이 없었다.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졌다. 그야말로 마그넷 포유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 시장에서 또다시 인정을 받은 것이다. Well, first of all, the product is very unusual. There's nothing quite like it in our market, so we think it will be well receiv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위치한 리버 엣지. (3) 3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줄을 이루는 이곳 유치원에서 낯익은 풍경과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력을 가진 구슬과 막대를 이용 자유로운 동작 시간을 갖는다. 바로 마그넷 포유의 제품이다.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 마그넷 포유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연령에 맞춘 다양한 놀이 학습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Well, I have to say that I find these, as a teacher, very helpful in the classroom for the children. It gives them ideas to begin and start with, and some are very simple, and some are very complex, so that they could learn as they build. Their level of learning will develop. 미국뿐 아니라 교육관계 본고장인 유럽에까지 마그넷 포유는 서서히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것은 독일 뮌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외곽집.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 역시 다름 아닌 마그넷 포유의 제품이다. 데르문 씨는 국제적인 품질 인증은 물론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마그넷 포유를 선택했다고 했다. Es bringt Spaß, es ist unterhaltsam, es ist lehrreich. Ich finde es toll. Ich liebe es für meine Kinder. 현재 구슬 자석에 한해서만 마그넷 포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도 무려 30건. 마그넷 포유의 구슬 자석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인류화 상품에 선정됐다. 이제 저희가 한 단계 더 도약한 느낌이었고, 자석 문구 제품이나 단순한 다트 하나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자석 완구를 자석의 하나의 테마로서 엔터테인먼트형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회사를. 교육까지도 이어지는. 그걸 다 충분히 포스터까지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모양들을 다 준비할 거니까 반드시 그 모양만. 마그넷 포유는 일찌감치 구슬 자석에 이은 차세대 교육 완구, 우든 블록 개발에 착수. 현재 제품을 완성하고 세계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무거우니까 가볍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에는 시원하게 표현을 해줄 거. 이 내용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세계 교육 완구 시장의 자석 완구로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마그넷 포유.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발한 자석 완구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전 세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석 명품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자석 교구 완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드시 한국의 교육 완구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석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데 힘든 일도 있지만 보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없는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자석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는 마그넷 포유 직원들의 도전은 세계 완구 시장에 자석 완구라는 새 길을 개척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마그넷 포유의 자석 완구로 동심을 키워가는 그날까지 세계 완구 시장에서의 이들의 눈부신 활약은 계속될 것이다. 어린이들의 꿈을 만드는 공장 마그넷 포유. 오늘도 세계 최고의 교육 완구 기업을 꿈꾸며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마그넷 포유는 여기 보신 것처럼 구슬 자석과 교육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선보여서 전 세계 교육 완구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구슬 자석을 만드는 데만 그쳤다면 아마도 몇 년 새 컴퓨터 게임에 밀려서 사장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그넷 포유는 앞장서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고 이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철판 자석 다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구슬 자석에 이르기까지 이 자석을 소재로 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전 세계 교육 완구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마그넷4유. 언젠가 이 마그넷4유의 자석 완구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완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